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16강 제2편 도시개발법의 두 번째 시간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 5. 시행령 및 실시 계획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정하는 절차. 바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먼저 기초조사를 합니다. 자, 이 기초조사는 반드시 지정권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지정을 제안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는 사람도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정을 요청 또는 지정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상 지역을 지역의 토지라든가 또는 건축물, 공작물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들어야죠. 자,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거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그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시군구청장도 포함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지역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주민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청회를 해야 돼요. 공청회, 일정한 경우에. 자, 이 공청회는 늘 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상 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공청회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이나 전문가로부터 들은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타당한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 타당한 의견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함에 있어서. 자, 그리고 나서 협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이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 대도시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심의를 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정을 하면, 지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고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 알려줘야죠. 자, 고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왜 이런 단어가 나오냐면, 원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플러스 동시에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자, 예산을 포함한 기본적인 계획이죠.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정하고 나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 개발계획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지정하고 고시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개발계획만 나중에 세우는 경우에도 고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려줘야죠. 자,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공람을 하는 겁니다. 공람. 누구나 볼 수 있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 시장이 지정까지 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일반인에게 공람을 하면 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관할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보내서 일반인들이 공람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 고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 효과, 지정 고시 됐을 때 효과를 보면,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이 된 거,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도시지역이 된 거예요. 도시지역. 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해당 지역을 이 두 개로 간주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정된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도시지역대로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라면 도시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본 거고, 그 해제하는 경우도 이 절차하고 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제 의제라고 그러는데, 해제 어떤 경우에 해제로 보는지, 자, 해제 절차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정 절차였고, 해제 같은 경우는 요 지정 절차에 있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일단 이 해제를 설명하기 전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발계획이 있고, 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정할 때, 자, 지정 시에 하고, 원칙을 얘기하는 거 지정할 때 하고, 그리고 이건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시개발 만약에 실제 사업을 실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실제로 실시할 때는 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갖고 이 실시 계획에 의해서 토대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실시 계획은 누가 하냐? 도시개발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 즉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듭니다. 다른 거죠. 이거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예산과 관련된 거, 그 예산 한도 내에서의 실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대신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었고, 실시계획은 똑같습니다. 거기도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세웁니다. 즉 시행자가 하는 거는 다 실시계획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일단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에 해제로 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자, 먼저 지금 도시개발 구역을 하는 거니까 이 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자,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면서 플러스 개발계획도 같이 한 경우에, 자, 지정을 하면서 개발계획도 동시에 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 자, 이렇게 지정해서 지정 고시된 날이 있으면, 고시일이 있으면, 고시되는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실시계획이 신청되어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몇 년이냐면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정해달라. 누구에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인가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 플러스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더 이상 지정이 의미가 없어요. 무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고,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지정 고시일날 다 됐는데, 이 경우는 이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가 됐으니까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날 해제가 된 걸로 봅니다. 완료가 됐으니까. 환지 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날 다음날. 자, 중요한 건 다음날. 자, 역시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사 완료란 얘기는 뭐냐면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고, 그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거예요. 또는 환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환지 처분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더 이상 지정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세운 경우고, 자, 요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다음 경우 지우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자, 지정을 했는데
지정만 한 거예요. 지정만 하고 개발 계획을 아직 안 세웠어. 자, 개발 계획을 안 세운 겁니다. 지정. 나중에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정을 해놓고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 자, 이거 다르죠, 분명히. 여기는 지정을 하면서 개발 계획을 세운 경우고.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이 경우도 지정고시일,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한 것을 고시한 날이 있으면 이 지정고시일부터, 자, 이 지정고시일부터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돼. 이때는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뭘 세워야 돼?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 개발 계획을 세워야 돼. 이때는 개발 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자, 2년 이내에. 그런데 이 개발 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지 않았다면 그 2년이 지난 다음날, 요날 이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보는 겁니다. 해제된 걸로. 그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걸 5년으로 봅니다. 그때는 5년으로 보여. 자, 그리고 개발 계획을 이제 2년 이내에, 예를 들어 지정고시일로부터, 자, 개발 계획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을 했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 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한 경우에요. 수립하면 똑같은 거야. 지정할 때 개발 계획 한 거라. 자, 이때로부터 몇 년? 자, 이때로부터는 3년이다, 3년. 3년이 되는 날까지 똑같아요.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 계획 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개발 계획 다음에 실시 계획이니까 개발 계획 다음에 3년 이내. 자, 지정하면서 개발 계획 또 3년 이내 똑같아요. 3년에 실시 계획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이때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요 3년이라 가려놓고 5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5년이라고. 자, 그리고 요 경우에도 2년이 아니라 330만 제곱미터일 때는 가로해놓고 5년. 그 얘기했죠. 어려운 거 없죠. 이해만 하면 요거는 개발 계획하고 실시 계획만 이해하면 돼요. 아, 개발 계획은 개발 계획으로부터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실시 계획. 그 다음날에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을 안 했다면 다음날 해제. 개발 계획이 없는 날은 지정고시일 때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행자하고 실시 계획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와 달리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행자는. 쉽게 생각해서 실제 터 파괴하고 건물 짓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행자, 물론 시행하고 시공은 우리가 안 배우지만 시행자하고 시공자는 약간 다른 거예요. 시행자는 책임을 갖고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시공은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 이거 업체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시공하는 업체들은. 근데 전체 시행자,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시행자는 하나입니다. 뭐 둘이 연합을 해도 어쨌든 하나로 봅니다. 간주를 해서. 시행자하고 시공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행자를 배우는 겁니다. 책임자들을 배우는 거고, 시공자는 개별 사업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시공하는 사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자, 지금 시행자를 배우는 거예요. 시행자. 그럼 누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냐?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누가 지정을 하냐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면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지금 정상이에요. 제가 또 설명하면 맞아 기억이 납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이 사람들이 기억나죠 이제. 자, 이 사람들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그럼 실제로 시행하는 책임자, 사업을 하는 이 시행자는 누구인가? 지정받으시는 사람이 11명이나 나옵니다. 많기도 해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시행할 수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개발구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게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옛날에 농업기반공사라고 불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이런 기관들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정부에서 출연, 자보를 냈다는 얘기예요. 출연기관. 정부가 대주주인 거예요. 정부 출연기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에서 출연한 기업이라 공단, 공짜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자유도시개발센터. 정부 수령입니다. 요 한국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해당이 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어도,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지방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개발 구역,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자, 공유수면 매입 허가를 받은 사람도 토지 소유자로 보고, 그가 소유한 공유수면도 역시 토지로 봅니다. 그리고 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하는 경우에, 수용 또는 나중에 배워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환지 방식, 세 번째는 혼용하는 방식.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있고, 여섯 번째는 조합이에요. 조합인데 이거를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도시개발권에서 조합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을 말해요. 이거 도시개발조합은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하려고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하고 달라요. 이거는 특별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과밀업체권에서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밀업체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물론 해당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만, 자, 과밀업체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게도 도시개발구역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자, 여덟 번째는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중에 해당 요건은 도시개발 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 여덟 번째는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자 중에서 이제 인정되는 경우고, 자, 아홉 번째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할 시행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하고 관련 있는 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 번째는 자기관리 부동산회사. 여러분 부동산 학기하는 시간에 리츠 배웠죠? 부동산 관리회사.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대문자로 쓰는 거죠? 리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 11번째는 이제 1에서 5 도시개발 조합만 빼고 얘기합니다. 이제 또 7에서 10 이렇게 해당하는 자 중에 둘
둘 이상이 또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출자한 법인, 둘 이상이 출자한 법인, 요렇게 11가지가 있습니다. 이 11가지가 있는데 그 1에서 4까지, 자 1에서 4까지를 지방공사까지를 일반적으로 이분을 공공시행자라고 합니다.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초청, 지방공사 다 공적인 단체들이에요. 공공시행자라고 그러고, 자 그리고 5에서 이 11까지를 다 이 이하를 대부분 민간시행자라고 합니다. 민간시행자. 자 민간시행자 5부터. 근데 다만 뭐 하다 보면 조합을 제외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을 설립할 때 기준이 있어요. 조합 설립할 때 기준. 그래서 이 조합을 설립할 때 기준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 7, 8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조합은 이미 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조합을 제한이라고 표현을 했어도 사실 조합 역시 그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없기 바라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도시개발구역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환지.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으로 딱 지정을 했는데 전부를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이 지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땅의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딱 둘입니다. 토지의 소유권하고 관련된 거니까 토지 소유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5번하고 6번만 해당이 돼요. 이 경우에는. 즉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 이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토지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전부 환지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지자체 등의 시행자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칙. 전부 환지로 할 때의 원칙은 방금 설명한 대로 5번 토지 소유자 그리고 6번 도시개발조합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외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냐? 지자체 등이 할 수 있어요. 지자체 등 그러면 지자체를 포함해서 더 있다는 얘기죠. 지자체 등 그러면. 자, 이 지자체 등은 누구냐면 지방자치단체. 첫 번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그리고 지방공사. 그리고 플러스 신탁업자예요. 신탁업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그 넷을 얘기하는데 이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늘 그런 거는 예외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한정된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뭘 안 한 거야. 즉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지정 신청 기간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지정 신청 기간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시행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신청을 안 한 경우.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볼 때 그 사업을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하고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야. 공공사업하고 병행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걸 동의했을 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거야. 본인들이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지자체 등이 하는 걸 동의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지자체 원칙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해야 되는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토지나 조합이 지정 신청을 안 했어요. 시행자로 지정하더라고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게 공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거나 그리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 등 그 해당한 토지 소유자 2분의 1,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때 지자체 등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였고,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자 변경이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이제 지정을 하는데 시행자를 즉 시행자가 일단 지정이 된 거예요. 이 사항은 시행자가 지정이 됐는데 시행자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변경하는 거야. 간단히 해서 그게 4가지야. 그러면 1, 2, 3, 4, 5 지분 우리 한 문제당 지문이 5개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아닌 것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문제 내기 아주 편해요. 깔끔해. 그러니까 알면 맞추고 이거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첫 번째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예요. 변경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자, 인가는 받았는데 인가를 받았으면 실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 실시를 안 해.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않는 거. 사업 착수를 안 해. 시행자가.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시행자가 지정이 됐어요. 시행자 지정 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는데 실시계획 인가 이런 것들이 취소된 경우, 취소 행정처분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부정한 거 썼거나 그러면 시행자를 바꿔야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 세 번째는 시행자가 시행을 하다가 파산이 된 거예요. 파산. 더 이상 시행을 할 수가 없어. 파산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토지 소유자나 이제 조합이 해당되는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자, 시행자로 지정이 됐어요. 자, 시행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놓고 이 도시개발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고시일 이 지정은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사업 시행자 지정이 아니라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뭘 안 한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안 하는 거야. 실시계획을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보여줘야만 지정권자가 인정할 거니 사업하라고. 인가 신청을 안 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어떻게 된다? 시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지자체 등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자, 근데 이 1년인데 6개월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이 가능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그러니까 총 중간에 한번 연장했다면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6강 제2편 도시개발법의 두 번째 시간에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절차 그리고 해제를 보는 경우 해제 의제 그리고 시행자에 대한 거하고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실시계획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